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맞춤형 급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요, 이 맞춤형 급여라는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옷도 맞춤복이랑 그렇죠. 기성복이랑 정말 그 핏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크거나 모자람 없이 맞춤 옷처럼 딱 맞는 제도로 변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변경된 내용 또 신청 방법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야겠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면은 좀 솔직히 그 형편이 어려운 분들 좀 보장해드리는 제도잖아요. 14년 만에 제도가 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박사님? 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에 외환위기 직후에 그 악화된 경제 사정을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전에 있던 생활보호제도와는 좀 달라서 국가가 가난한 분들을 보호하는데 그 보호를 하나의 권리로서 시작한다는 큰 변화, 혁신을 가져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그 당시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합의기구를 통해서 최저생계비, 빈곤선을 정하고 복지부 장관이 이걸 받아들여서 공표를 하는 방식으로 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하나의 최저생계비를 정해서 모든 급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를 주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해 왔는데 그 빈곤층들의 생활 상황이 변하고 욕구가 다원해지면서 빈곤층들의 다양한 욕구를 보장하기 위해서 좀 선정 기준을 좀 다양화해야 될, 다층화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말에 현재의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는 그야말로 차별화하는 이러한 제도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못 맞추는 분들을 지원했는데 이걸 더 다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분화할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굳이? 예를 들면 그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제도를 보면 교육급여는 보편적인 그 후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의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 기준이 높아도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었고 의료급여도 장기간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을 해서 가정이 파산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을 좀 높여서 먼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각각의 급여의 선정 기준을 그 급여의 특성에 맞게 좀 차별화해서 어떤 기준은 더 올리고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4인 가구가 그 월 소득이 160만 원 정도가 넘어가면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개편되고 나면 그러니까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가구 소득이 211만 원 정도까지 돼도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교육급여를 거의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180만 원이 넘어서는 그 임차 가구인 경우에는 임대료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급여 액수가 소득이 좀 높아지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름철 불청객 해충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저는요 주부다 보니까 모기도 물론이지만 초파리, 수박신 줄 알고 보면 초파리예요. 특히 참외, 포도, 와 거의 못 먹을 정도거든요. 초파리도 거의 날파리, 요만한 것들이 막 난리 나지 않아요? 아니 얘네들이 과일 어디서 옆에? 도대체 들어오는 거예요, 박사님? 초파리는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생기는 게 초파리인데요. 보통 초파리는 과일이나 채소에 알 상태로 묻어서 유입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과일을 상온에 오래 두게 되면 부패를 하거나 산도가 높아져서 이제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그 향에 이끌려서 이제 초파리가 방충망을 뚫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하수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 우리가 이제 그 간과하고 있는 게 파리인 것 같습니다. 파리. 그러니까 모기는 막 그냥 저는 애를 키우니까 막 서로 잡는데 파리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왔다가 가고 물지도 않고 뭐 이러는데 파리도 뭐 질병을 옮기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파리의 특성이 얘네들이 음식물을 먹고 나면 그 토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음식물에다 토해놓기도 해서 새로운 걸 또 먹기도 하고 또 얘네들이 지저분한 걸 묻혀서 이렇게 묻히기도 하고
또 얘네들이 쌓아놓는 배설물에서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균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균 그러면 수인성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다 옵니다.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오고 원충, 단세포 생물을 우리 원충이라 그러는데 뭐 이질성 아메바 이런 것들을 다 옮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름이면은 야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잔디 같은 데서 돗자리 깔아놓고 노는데 그 야생 진드기 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요새 도심에도 숲이 많아졌거든요. 숲에서도 상당히 많이 서식하는 거로 돼 있어요. 작은 소참 진드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벌써 4명의 사망자가 진드기 때문에 생겼고 보통 이제 물리게 되면 그 당시에는 잘 못 느끼다가 한 1-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게 열이 좀 미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고열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구토나 설사나 또는 그 위장 증세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심하게 되면 이제 혈소판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피로감 뭐 이런 것을 떨어뜨리게 되고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장기들을 동시에 망가뜨려서 그 심한 경우에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뭐 의학이 발달하면서 해충도 점점 더 종류가 많아지고 발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사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막 겨울도 예전만큼 안 춥고 여름은 훨씬 더 습하고 그렇죠. 예. 해충의 종류나 번식력 이런 것들이 좀 변하고 있나요? 모기를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댕기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댕기열은 사실 아열대성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댕기열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인 모기종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 그 댕기열을 유발하는 댕기 바이러스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직 댕기열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건데 최근에 일본만 하더라도 작년에 수십 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점 기온이 올라가서 아열대성 기후가 되면 댕기 바이러스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댕기열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